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 에너지는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정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에너지는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에너지라는 걸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다양하게 전환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이란 대체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물리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힘의 거리적인 효과입니다. 앞에서 힘의 시간적인 효과는 충격량으로 보았죠. 힘의 거리적 효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주는 힘의 방향으로 거리를 얼만큼 움직였냐가 바로 일의 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을 내가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일을 하겠죠? 밥은 왜 먹을까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은 W라고 쓰거든요. 그 일은 바로 힘의 거리적인 효과였어요. 시간의 효과예요. FS, 아니 거리의 효과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번에는 거리의 단위고요. Y축이 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민넓이가 뭐가 될까요? 내가 한 일의 양이 되는 거겠죠? 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기 에너지, 소리로 들려오는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그리고 운동할 때 있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 등등 다양한 에너지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역학에 관련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움직이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질량이 있고 속력이 있으면 운동에너지는 있는 겁니다. 그쵸? 움직이니까요. 자,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요, 어떠한 기준이 있고요. 이 기준에서부터 힘이 일을 해줘서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물체는요,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만큼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잠재적 에너지다 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U 혹은 P로 쓰게 됩니다. 자, 이 포텐셜 에너지는요, 중력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의 탄성력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쓰게 됩니다. 근데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이 낯설면요, 우리가 옛날에 뭘로 많이 썼냐면 위치 에너지라는 말로 많이 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포텐셜 에너지는 거리에 따라서 나타나거든요. 이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표현으로 쓰게 될 겁니다. 자,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걸 우린 뭐라 부르냐면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학에 관련된 에너지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있는 이런 자이로 드롭 같은 경우, 자, 요 아래서 기준선, 이렇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 0이라는 지점으로 잡을게요.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
놀이기구는요, 분명히 중력이라는 걸 받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나는요, 힘을 줄 겁니다. H만큼 힘을 줘서 이 물체를, H만큼의 거리를 내가 힘을 줘서 끌어올려 올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끌어올려 오려면 이 물체는 아래로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위로 mg만큼을 끌어당겨야겠죠. 그래서 h만큼 간다라고 하면 w는 f s였죠. 자, 근데 앞에서 하나를 빼먹었네요. 자, 1과 에너지는 같은 양이에요. 내가 100만큼의 에너지를 준다면 100만큼의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일의 단위는 줄입니다. 줄이라고 써요. 에너지 단위 역시 그럼 뭐로 쓸까요? 줄이라고 쓰겠죠. 혹은 에너지 단위는 칼로리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두 개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 에너지 정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일은 에너지로 전환되고 에너지는 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가지고 끌고 온 일, 내가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은요, F 곱하기 S니까 위로 잡아당기는 mg만큼 힘에다가 높이 h만큼 하니까 요까지 오는데 나는 일을 mgh만큼 해준 거예요. 내가 해준 일의 양이죠. 이 일의 양이 뭘로 변했나요? 이게 에너지 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에너지로 변했을까요? 중력에 의해서 나타났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 0으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mg라는 힘만큼 받고 있다면 얘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mgh만큼의 에너지를 쓰면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 mgh 포텐셜 에너지를 쓴 거는요, 바로 이 1로부터 나온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똑같아요. 탄성력도 똑같이 1로부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해준 일의 양은 F 곱하기 S인데요. 이때 생각을 잘 해보면요, 탄성력은 2분 K 곱하기 X입니다. 후계 법칙에 의해서 탄성력은 KX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도 시간 변화랑 X죠.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거리, 힘의 그래프에서 F는 KX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기울기가 K인 1차 방정식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F 곱하기 S는요, 그냥 대충 KX 제곱이 아니라 바로 요 밑에 밑넓이가 되는 게 1의 양이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가 뭐가 되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양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유인즉 내가 일을 해주면 그만큼의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x라는 거는 변형된 길이입니다. 원래 상태에서 얼만큼 변형되었는지 변형된 길이를 쓰는 거고요. 여기에 k는요, 용수철 상수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도 구할 수 있는데 얘도 포텐셜 에너지예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아닌 탄성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일 에너지 정리예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과 에너지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밑에다가 일부러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써봤어요. 자,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 거리 대신에 사실 우리 요렇게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바꿔본 겁니다. S는 2분의 1 AT제곱해서 A 자리에 M분의 F를 넣은 거예요. 그렇게 했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운동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일과 에너지는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밑에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질량이 0.2kg인 공을 일정한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0.1초 만에 시간은 0.1초가 걸렸죠. 공의 속도가 50m/s가 되었어요. 이때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단순하네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대로 쓰면 2분의 1 곱하기 0.2 곱하기 50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공의 가한 힘은 얼마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힘은 시간 곱하기
힘은 힘이죠. 자,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요, 일을 한 것만큼의 양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0.1초 만에 50m/s가 되었다면 요 거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정한 힘을 주었을 거기 때문에 TV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0.1초 만에 50m/s가 되었네요. 그러면 여기 기울기는 0.1분의 50이니까 500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요. 요만큼이니까 이동한 거리는 얼만큼이죠? 50 곱하기 0.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25, 2.5가 되겠네요. 2.5m.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죠? 2.5가 들어가면 돼요. F는 나왔죠. 혹은 가속도를 구했죠? F는 ma니까 m은 0.2, a는 500 이렇게 해도 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습니다. 앞에 거는 일 에너지 정리를 쓴 거고요. 뒤에 거는 그냥 F는 ma라는 뉴턴의 법칙을 쓴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하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었어요. 여기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중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탄성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전기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든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다 더하면 돼요. 어쨌든 이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전기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에너지는 전체적으로는 다 보존이 돼요.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르는 거죠. 다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외력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사실 에너지 자체는 보존됩니다. 근데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바이킹을 보면요. 바이킹의 가장 아래점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아래점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에요. 가장 높은 점은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겠죠. 자, 근데 가장 높이 갔을 때는 멈췄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그럼 가장 아래 지점으로 오면 이번에는 전부 다 이 두 개 더한 값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뭘로 변했죠? 운동 에너지로 변했을 거예요. 다시 제일 높이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면서 멈추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 전체량이 보존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숙제를 통해서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부터 정리를 하면요. 질량 곱하기 속도였고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의 시간적 변화량이 충격량이었다면 힘의 거리적 변화는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과 에너지는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서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해서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생기고 일을 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충격 포텐셜 에너지 mgh,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얘네들은 어디서 나왔냐? 일 에너지 정리 1에서 나왔다. 자,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항상 보존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물론 얘네는 언제냐면 외력이 없을 때, 외력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